하는 거야? 네. 오케이. 자, 차렷 인사. 차렷.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억지로 독서클럽 두 번째 책 배당 투자 나는 50 은퇴했다로 그 두 번째 장을 열겠습니다. 자, 박수 한번 치고. 자, 주식 시장에서 은퇴로 남은 전설로 떠나 이미 고인이 된 그런 분들의 이름을 내가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피터 린치라고 들어본 적 없어? 있어? 그다음에 존 템플턴, 그다음 벤자민 그레이엄 이런 분들은 주식으로 일가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고 주식에서 성공해가지고 책을 내거나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야. 자, 그런 분들이 있고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불리는 분이 있어. 혹시 오하마의 현인이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 오케이 굿. 자, 워렌 버핏이라는 분이 주식시장의 3대 원칙을 얘기했다. 첫 번째 원칙은 돈을 잃지 않는다. 두 번째 원칙은 첫 번째 원칙을 지킨다. 옳지. 잃지 않는다. 세 번째 원칙은 빛을 지지 않는다. 자, 세 번째 원칙은 이제 약간 풀면 그 빚을 내서 돈 빌려서 빌려서 투자하지 마라. 이제 그런 얘기인데 아빠가 우리 사모님 내가 주식 투자한 지 얼마나 몇 년 됐어요? 7년. 7년간 투자를 했는데 현재 계좌에 전체 계좌에 수익률은 마이너스 50%.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원칙을 쉬어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빠의 주식은 처참하다. 원칙을 지키셨어요? 지키려고 애는 썼으나 잘 되지 않더라. 그래서 우리 개미들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아빠가 7년간 주식 투자를 하면서 느낀 점 뭐냐? 배당 투자. 이 배당 투자로 주식을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책을 선택했고 오늘 이 책을 주제로 좋은 토론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아버지의 7년짜리 비기를 제가 비기까지는 아니고 이제 그 실패담을 실패담을 지금 비기가 뭐예요? 비법서 기술 비법 기술 이런 의미고 그 실패담을 너희들이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로 아빠가 이 책을 선택했으니까. 자, 이 책은 나온 지는 오래 나왔는데 이분이 이제 공기업에 근무를 하시다가 이제 은퇴를 해가지고 배당주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결국은 은퇴해가지고 바이오족에 바이오족으로 이제 그 하신 분인데 아빠 말이 잘 안 되네. 벌써 진짜. 3대 출판했던 아들 바이오족이 뭡니까? 파이어족 아시나요? 알죠? 파이어족은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예. 파이어족은 이제 이른 나이에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서 더 이상 돈을 저희가 회사를 다니거나 사업을 하거나 벌지 않아도 좀 생존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든 요즘 세대의 새로운 형태, 빨리 은퇴하는 사람들을 이제 파이어족이라고 빠르게 벌고 노는 사람. 욜로랑은 또 다른. 혹시 바이오족의 그 이니셜에 그걸 혹시 외우고 있습니까? 혹시? 바이오. F-I-R-E F I 아니 F가 뭐 약자냐고 물어봐. F가 뭐예요? 파이낸셜. 파이낸셜 I 아이덴티티. 아이덴티티 아니야. I 아이. 경제적 독립이에요. 독립. independence. 인디펜던스. 몰랐네. 그냥 주는 I 거. R 난 그냥 파이어족이라서. R은 retire. 은퇴. retire 은퇴. 불처럼 불타오르고 그냥 이. 꺼졌다 약간 이런 이는 거. 뭐 싶던 이런 거. E 사람. by R이 early 빨리 은퇴한다고. 이게 다 뜻이 있구나. 오케이. 이게 바이오족인데 자 우리도 이 바이오족에 합류한 쪼암님처럼 일찍이 은퇴해서 바이오족에 합류할 수 있도록 네. 최선을 다해봅시다. 자
이 이제 독서 토론을 이어가기 앞서 혹시 지난 첫 번째 업로드된 네. 그 절제. 유튜브의 절제 성공화에 네. 대한 유튜브를 한 번씩 찾아보신 적 있는지? 네, 저는 한 조회수를 10회 이상 올린 기억이 초반에 우리 저 아들 한 하루 정도 거기서 혹시 느낀 점이 있나? 느낀 점이요? 어. 없습니다. 느낀 점 저는 이제 제가 좀 많이 부족하구나. 아, 좋아. 근데 이제 아빠는 약간 양가적인 감정이 있는 것 같아. 아, 이런 걸 올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조회를 많이 130 몇 행 했던데 내가 볼 때는 우리 독서 클럽을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책 제목을 검색하다 보니까 들어갔다가 에잇 이라고 나왔는데 우리 4명인데 엄마까지 4명인데 한 명이 좋아요를 누르더라고. 저희 5명이야. 네. 근데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콘텐츠를 보고 네. 야, 이 사람들 대단하다. 정말 유익하다 해서 하기보다는 음, 아버지하고 아들, 딸하고 아, 이렇게 하는 기특하다 해서 누르신 분 같긴 해. 그건 뭐 모르는 거. 저는 좋아요 보통 누르면 나중에 보려고 좋아요 누르거든요. 그렇지. 나중에 나중에 다시 보려고. 보려고. 근데 아빠는 그 사람들의 그 뭐 구독, 좋아요 누르면 도움이 될까 하고 누르는데 우리는 그런 거 상관없으니까. 어쨌든 그분인데 박수. 감사합니다. 자, 됐고. 그 이제 이 아빠가 이제 이 책을 선택을 했고 이제 지난주에 하다가 한 주 연기됐잖아. 계속 그때는- 얘기했죠. 계속 연기가 됐는데 사실은 더 짧게, 더 간단하게 할 수는 있어. 근데 우리가 이 책을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저자가 얘기하는 바가 분명히 있단 말이야. 10개, 20개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오로지 우리는 한 가지만 짜요. 한 가지만. 저자가 하고자 하는 한 가지. 뭐냐? 주식 투자가 애롭고 또 손해보기가 십상이고 개미들이 하다 보니까 배당주 투자를 함으로써 이분은 파이어 쪽에 합류를 했고 우리도 아빠의 그 경험으로 봤을 때 절대 쉽지 않은 이런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아빠는 사실 제목선에서는 정리하고 아빠가 일부 발췌독을 하라 했잖아. 책을 다 읽기가 쉽지 않아. 이해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이 책은 딱 접어둔다. 왜냐하면 우리는 배당 투자를 하기로 벌써 결심을 한 상태라. 아빠는 그렇게 생각해. 너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배당 투자를 하자.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 동의합니까? 죄송합니다. 자, 각자의 성향에 따라서 어떻게 주식 투자하는 게 다 조금 달라. 배당 투자를 하더라도 고배당주가 있어. 지금 현재 배당을 많이 쓰는 그냥 일반 주식도 있고 ETF도 있고 그 다음에 배당 성향이 높아지는 지금은 배당이 조금 작은데 주식이 오를 수도 있고 배당을 조금씩 늘어나 지금은 좀 작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열풍이 불은 AI라든지 우리가 10년 전에 테슬라를 투자를 했으면 배당은 작지만 많이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고배당주라는 건 지금 현재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에 투자를 하는 거고 앞으로 주식도 오르면서 배당은 조금 작지만 그런 주식에 투자하는 그것도 일종의 배당 투자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주식을 선택을 해서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보유를 하면서 배당을 이익을 받으면서 할 수 있는 그 주식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아빠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이 책은 우리가 배당 투자를 하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에 뭐 발췌독을 하든 한 번씩 읽어봤을 테니까 내용은 차치하고 아빠가 했던 질문들 자 우리가 주식 투자를 어차피 하려고 결심을 했으니까 기본적인 용어들을 사실은 다 알 필요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PER 혹시 PER 있는 거 혹시 공부를 해보거나 펄. PBR PBR 그건 모르겠어. PER은 들어보긴 했어? 최근에 PR. 아 PR이 있구나. 이거는 아빠가 용어를 설명하는 거는 여기서 콘텐츠하고 별로 상관없이 그 사람들이 이걸 보고 PR이 뭐다 이 공부를 하는 거 아니니까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PR이 낮으면 좋다는 거야. PBR도 낮으면 좋다는 거야. PBR이 10년이다 10이다 그러면은 자기 자산을 그냥 그대로 유지했을 때 10년간 하면은 본전이 된다는 거야. 그렇지. 대충 내용을 알고 있네. 저도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PR이 낮은 회사를 투자를 하는 것이 뭐냐면 가치주 투자라는 거야. 가치주 투자. PR이 낮은. 근데 그거는 동종 업계에서 비교를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은행주하고
지금 AI 열풍이 나는 그런 산업하고 비교를 하면 안 돼. 은행주는 은행주대로 PER이 굉장히 높고 은행주는 그 PER이 낮은 그런 종목을 사가지고 무조건 성공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다 차치하고 공부는 뭐 하면 좋지만 차치하고 자 그래서 아빠가 니네들인데 아주 기본적인 거 주식 투자를 하면서 아주 이 정도는 정말 누가 물어봐도 알아야 될 정도의 질문을 한 게 있을 거야. 자 아들 뭔 질문이지 아빠? 그 다우존스하고 네, 저는 오케이. 그쵸, 그거죠. 아들 질문한 거 다우존스 네. 또 한 가지 뭐지? 나스닥 S&P 500 오케이. 그거랑 하나는 보통주랑 오케이. 그러면 다우존스하고 나스닥, S&P 500 그에 대해서 잠깐 아들이 좀 설명해. 네. 제가 같은 질문이 두 개인데요. 네. 아빠가 이제 적어놨 다우존스 vs 나스닥 vs S&P 500 적어놨는데 사실 처음엔 제가 진짜 약간 부끄럽지만 문외한이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야. 그냥 나스닥을 조사를 해야 되는 건가? 그래서 나스닥을 공부를 했어요. 나스닥은 뭐 세계 2위의 증권 거래소고 그렇지. 나스닥에는 뭐 잠시 설명. 어. 세계 유일한 2위 아. 죄송합니다. 세계 2위의 증권 거래소고 음흠. 뭐 미국 증시의 되게 대표적인 오케이. 그 뭐야 뉴욕 증권 거래소 그거 오케이. 이후로 등장한 약간 무슨 기업이라고 하지 벤처 기업들 오케이. 상장한 그런 기업 그런 증권 거래소다. 오케이. 라고 이제 그래서 그래서 하다가 근데 봤는데 이게 조사해야 되는 게 이게 아닌 것 같은 거야. 맞네. 맞아요? 뭐 다른 거 저는 조사해? 이제 다우존스 지수,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 이 지수를 비교해 보라는 말이었구나라고 이해를 한 거죠. 그 뒤에. 그 이해한 대로 한번 설명해. 그래서 이제 처음에 다우존스 이거 또 다우존스라는 사람이 뭐 윌스테트 편집 저널자였는데 뭐 오케이. 1800년대만 1800년대 만든 것도 되게 놀라웠거든요. 오케이. 1800년대 그래. 우리는 조선시대였는데 음. 여기 증권 거래소를 만들어서 그렇지. 오, 주식 거래를 하고 있으니까 신기하다. 어쨌든 하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한 건 음.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라는 거는 이 1884년부터 찰스 다우라는 사람이 그 미국에 있는 주식 상장된 기업들의 30개, 30개의 그 대기업들을 모아서 그걸 가치를 평균을 내가지고 그렇지. 이 지수로 오케이. 표현을 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 30곳이 맨날 바뀌어. 오케이. 매년 바뀔 수도 있고 뭐 5년 단위로 바뀔 수도 있고 이게 항상 네. 맨날 바뀔 수도 있다고요? 아니요. 매년? 맨날 아니고 매년 발음이 좀 안 좋네. 그래서 얘네는 소수의 대기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되게 안정적인 지수다. 오케이. 그리고 이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를 추정하는 또 여러 ETF들도 있고 옳지. 나스닥은 좀 많아. 나스닥 증권 거래소에 상장된 3,000개 가량의 보통주들을 그 평균을 내 가지고 나타내는 미국 증시의 대표적인 주가 지수다. 오케이. S&P 500. S&P 500이 이제 누나가 투자하고 있는 SPYD? SPYD도 이제 S&P 500을 추종하는 지수로 구성된 ETF인데 S&P 500은 미국에 있는 증권거래소 상장 기업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뭐 애플, 코카콜라 약간 80% 우리도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주식에 엄청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미국에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500곳의 대기업을 포함해서 그것도 평균을 내서 지수로 나타낸 간판 지수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대표 지수 3개를 데려가면 다우존스 지수, 나스닥 지수, S&P 500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네요. 그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더 추가로 설명해 드릴게. 추가 설명에 저는 사실 S&P 500이라는 부끄럽지만 S&P 500이라는 주식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얘네는 그냥 지수일 뿐이에요. 옳지. 어떤 회사나 어떤 기업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지수일 뿐이고 그 지수들을 추정하는 주식이나 ETF 상품이나 이런 게 있다. 오케이. 그걸 몰랐는데 이번에 알게 됐어요. 거기까지. 네. 그러면 아들 설명을 들었고 아빠가 추가적인 이제 설명해 드릴 게 있으니까 그거는 우리 그 딸내미 코스닥. 네.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 200?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 200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알고 계세요 뭔지? 혹시 200은 좀 그거 아니에요? 알아요?
나스닥이랑 비슷하잖아요. 코스닥이. 그쵸. 코스닥이 이제 벤처 기업입니다. 그렇지. 새로 생긴 신생 기업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그런 거래소고요. 그리고 코스피가 이제 우리나라의 대기업들 옳지. 있는 그런 그거거든요. 그리고 코스피 200은 이제 코스피에서 가장 중요한 200개 기업을 모아서 만든 지수입니다. 오케이. 네. 그렇게 설명하면 끝입니까? 네. 추가 설명할 거 없습니까? 추가로 설명할까요? 네. 아무래도 코스피는 좀 안정적이죠. 대기업들이 모여있으니까. 코스닥은 조금 그 코스피에 비해서는 조금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아들이 얘기한 다우존스 지수가 우리나라의 코스피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미국의 나스닥이 우리나라의 코스닥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아까 아들이 얘기한 S&P가 뭐 약자예요? 혹시 그거는 S&P가 뭐 하는 회사인데 이게 알아요? 식품회사. SNG? 삼립? 그건 아니고. S&P. 몰라요. S&P라는 회사는 뭐냐면 신용평가 회사예요. 스탠다드 앤 푸어라고 이제 SN 그 스탠다드라는 분하고 푸어라는 분이 이제 합쳐가지고 아마 했는데 맞아요. 그게 신용 회사가 뭐냐면은 이게 굉장히 큰 회사이기 때문에 각 나라에 대한 신용 평가를 하고 A 플러스 A 플러스 A 뭐 플러스 2개 뭐 이런 거 해보죠 지금. 너무나 이게 그 힘이 막강하다 보니까 여기서 평가를 해가지고 각 나라의 신용 평가도 매기고 그 회사의 평가도 매기고 이러하던 회사가 이제 그 코스닥에 상장된 미국 주식이 상장된 500개 주식을 이제 그 항상 아까 아들이 얘기했다시피 1년 단위로 이제 추리고 빼고 넣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당 투자를 할 때 다우존스 지수를 추정하는 게 있고 나스닥을 추정하는 게 있고 S&P 500을 추정하는 나스닥 100인가 또 있어. 나스닥 200인가 그걸 추정하는 ETF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S&P 500이라는 세계 초거대 신용평가 회사에서 평가해가지고 괜찮다 하는 미국에 상장된 나스닥이든 코스피든 그 다우지수든 거기 500개 기업을 매년 선발해가 빼기 때문에 더하고 빼기 때문에 그 지수를 추정하는 ETF를 사면 굉장히 안정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뭐 어떤 기업을 PR이 낮고 PBR이 낮고 어떤 뭐 실적이 좋고 이런 거를 직접 안 해도 되니까 이런 ETF를 찾는 게 이제 우리가 급선무다 그 말이에요. 오케이. 진짜 이해했습니다. 네. 자 그럼 우선주하고 우선주와 보통주를 네. 비교죠. 사실 원래 조금 알고 있었는데 조사하면서 좀 더 잘 알게 됐습니다. 오케이. 기본적으로 보통주는 주주들의 의결권이 있습니다. 오케이. 주주총회에 나가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한 주만 가지고 있어도 한 주만 가지고 있어도 갈 수 있는 그 의결권을 가지고 있고요. 보통주는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대신에 그러면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선주는 의결권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사는 게 맞죠? 네? 다시 말해주세요. 우선주는 네. 의결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 그냥 보통 개미들은 우선주를 사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지. 왜냐면 우리가 뭐 지분을 많이 모아가지고 그 회사를 어떻게 침범하게 할 것도 아니고 그렇지. 그래서 우선주는 약간 혜택이 있습니다. 보통주에 비해서 어떤 혜택이 있냐면 배당금 지급이 우선주가 좀 더 많고 우선적으로 줍니다. 그렇지. 우선주는 배당금을 받기에 유리하다 보통주보다. 그렇지. 그리고 보통주에 비해서 우선주가 변동이 좀 적어요. 그렇지. 또 이제 이건 약간 좀 특이한 상황인데 회사가 파산하거나 청산하면 네. 보통주보다 우선주한테 먼저 이렇게 자녀 자산을 배분을 한다고 하네요. 왜요? 이 법적으로 그렇게 아마 요건이 그렇게 돼 있어요. 아마 그럴 혜택을 주기 위해서. 우선주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의결권이 있으면 뭐가 좋은 건데요? 회사를 내가 뭐 어떻게 내 의견에 대해서 그 주주총회라는 말 하나? 모인 주주들 회사가 모여가지고 뭔가 하는. 좀 중대 사안을 결정을 하거나 뭐 할 때 주주총회를 열고 하는데 거기에 가서 자기가 표를 던질 수 있는 거죠. 투표를 하고. 그리고 그런 거죠. 계속 설명해보세요. 궁금한 게 또 있긴 한데. 근데 지금 거의 끝나가지고. 그럼 보통주가 더 좋은 게 뭔데요? 자, 아빠가 설명해 거는 자, 삼성전자를 우리가 우리나라의 최우량 구역이니까 지금 뭐 주식이 많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있고 네.
삼전우가 있단 말이에요. 네. 삼성전자는 예를 들어서 지금 5만 원, 5만 5천 원이다. 예를 들어서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삼성전자우는 4만 9천 5만 원이 갖고 조금 가격이 낮아. 네. 낮는데 내가 삼성전자를 사서 의결권을 가서 네. 표시할 게 아니잖아. 네. 그러면 똑같은 주식을 네. 하나는 똑같은 주식이야. 네. 뭐 우만 붙었지. 네. 삼성전자 주식이야. 네. 근데 하나는 5만 5천 원이야. 네. 삼성전자 우는 5만 원이야. 네. 이게 100주를 사는 거야. 네. 100주를. 이거는 100주 하면 550만 원이잖아. 네. 550만 원이는 500만 원이야. 네. 500만 원치 사. 네. 그런데 같은 주식 수를 사고 이 550만 원치를 사면은 이거를 100주를 살 수 있으면 110주를 살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네. 이해했나? 네. 그러면 배당을 똑같이 주는 거야. 네. 그러면 똑같은 금액 550만 원을 투자를 했는데 네. 배당은 이 주식 수가 많으니까 네. 배당을 많이 받는 거야. 네. 네. 그러면 그만큼 유리하다 그 말이야. 그래서 보통주를 사는 거예요? 이유를 물어보고. 보통주가 좋은 게. 보통주는 그럼 누가 사는 거예요? 그냥 일가권 가지고 싶은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변동폭이 크기도 하고 사람들이 잘 모르기도 하고. 뭐가 변동표가 크다고? 그러니까 보통주가 조금 약간 성장 주식이고 아. 대략 저거 그런 우선주는- 거는 아닌데 근데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근데 일반 사람들이 의결권을 가지고 행사하지 않을 거면 네. 우선주를 사는 게 낫다는 말이야. 그냥 일반 사람들은 그렇지. 근데 사람들이 그냥 삼성전자를 사지 이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배당을 받기 위해서 한다거나 그냥 자기가 삼성전자주를 가지고 있겠다 하는 이런 삼성 우선주가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몰랐잖아. 그래서 삼성전자 사람 우라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알아 있는데 근데 거기 투자할 만약에 생각이 한 번도 안 했잖아. 주식을 삼성전자를 만약에 엄청나게 내렸다. 아무것도 모르고. 네. 내렸다. 그러면 뭐 지금 5만 뭐 몇천 하는데 3만 원 갔다. 네. 그럼 삼성전자를 살라 했겠나? 삼성전자 우를 살라 했겠나? 당연히 삼성전자를 그냥 살라고 했겠지. 삼성전자가 삼성전자 우보다 낮았다면? 아니 그러니까 네가 지금 금액이 완전히 낮아진 거야. 삼성전자가 언젠가는 뭐 오르게 다 10만 원 올 거야. 네. 삼성전자 우가 있고 네. 삼성전자가 있는데 네. 네 보고 예를 들어 지금 뭐 굉장히 그 주식을 잘하는 사람이 네. 삼성전자를 사라. 네. 근데 우를 사라 안 하고 뭐 하여튼 삼성전자를 사야 된다. 네. 지금 하면 언젠가 올 것이다. 네네. 이 삼성전자 우를 샀겠나 삼성전자를 샀겠나. 삼성전자를 샀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내가 궁금했던 거는 어. 그건 다 이해하고 우선주가 더 저렴하니까 배당금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겠는데 음. 왜 보통주를 그러면 의용권을 가지기 위해서 사는지 궁금하다 했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잘 모르거나. 그러니까 우가 이게 내가 볼 때는 뭘 이렇게 그 내용을 잘 모를 수도 있는 것 같아.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삼성전자를 그냥 사는 경우도 그러니까 내가 배당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주식을 투자를 해갖고 거기에 대한 수익에 대한 이익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배당을 갖거나 일하는 사람은 똑같은 그냥 삼성전자를 사려고 했을 때 우를 사는 게 이득이다. 그 정도지. 그러니까 비슷하게 올라가고 비슷하게 내려와. 근데 수량을 많이 사가지고 배당을 좀 많이 받겠다 하면 우선주가 유리하다. 우리는 진짜 배당을 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또 궁금한 게 그럼 이 우선주라는 거는 모든 주식에 있는 거야? 또 있는 건 아니야. 그럼 이거는 어떤 주식이고? 그 회사에서 의결권을 가지지 않으면서 자기인데 많은 사람들이 소액 주주들이 모여가지고 막 그 항의를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런 걸 안 하면서 회사의 주식을 많이 팔아가지고 이렇게 그걸 하려고 이익을 갖거나 이제 그 자금을 유입을 하려고 우라는 걸 만드는 거야. 그럼 이건 뭐 기준이 있으면 무조건 우를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회사에서 결정하는 거네요. 그렇지. 회사에서 우선주를 발행해가지고 네. 의결권이 없으니까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발행해가지고 그 회사의 자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선주를 발행하는. 우선주라는 거는 일단 기본 주식이 있고 우선주가 있다. 그 우선주는 가격이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다. 네. 그 정도면 이제 알고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선주라는 게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고만 있으면 돼. 그지? 그런 거를 용어를 이제 정리하는 단계니까 네. 더 공부를 해가지고 또 특별한 우선주도 또 많이 있더라고. 배당을 많이 주거나 뭐 기한이 있거나 뭐 이런 주식도 또 있더라고. 우리 그 딸 네. 질문이 뭐였지? 배당과 배당락에 대해서. 배당과 배당락. 오케이. 일단 배당락에 대해서 아시나요? 저 처음 들어봤는데 일단 배당을 아시죠? 네. 전 배당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런 건 잘 몰랐고 그냥 회사에서 뭐 주는 거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시가총액이라는 걸 아시나요? 네.
그 회사의 시가총액이 있잖아요. 그게 음. 구성되어 있는 게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돈이랑 그리고 이 회사의 미래 가치 같은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나오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보민 회사의 시가총액 중에 얘가 가지고 있는 게 뭐 1,000만 원이었다 치자. 그러면은 이 배당은 가지고 있는 이 자산에서 주는 거예요. 투자자들한테. 오케이. 그래서 주잖아요. 그럼 배당을 주고 나면 이 금액이 줄어들잖아요. 얘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이게 줄어드니까 총 시가총액도 줄어들겠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주가가 내려앉는 게 이 시가총액이 이 기대치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줄어드니까 같이 주가가 내려가는 거예요. 배당을 어쨌든 배- 네, 그게 배당을 배당이다. 주면 주가가 내려가는 거예요. 배당을 좀 쭉 내려간다. 네. 어, 배당을 준 그날에 이제 줄어들 거 아니에요. 시가총액이. 그리고 배당을 받으려고 한 사람들이 배당을 받았기 때문에 네. 주식을 팔아서 내려갈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이유도 있다라고. 그럼 배당락이라는 건 배당을 주고 그 단기간 안에 주식이 떨어지는 게 배당락인 거네. 그렇죠, 그렇죠. 아빠가 그래서 이제 또 중요한 게 네. 배당락 1이라는 걸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요. 배당을 그렇지. 받기 위해서 그렇지. 그 직전에 뭐 주식을 산다던가 그렇지. 이런 게 있는데 근데 우리가 보통 주식을 사면 영업일 2일 이후에 이게 뭐가 되잖아요. 뭐가 된다고 하는 게 좀 표현이 뭐하긴 한데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 2일 후에 뭐가 되는 거죠? 뭐가 하면 뭐. 우리가 주식을 사고 2일이 지나야지 이 주식에 대한 샀다는 그게 되는 거예요. 샀다는 건 되는데 팔았을 때 네. 이 일이 지나야 현금으로 돌아오죠. 아. 현금으로 찾을 수 있지. 그 돈을 다시 팔은 돈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데 현금으로 찾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그 D 플러스 2 이후에 돈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당을 받기 위해서 뭐 이제 배당 받는 날 2일 전에 사야지 뭐 배당을 받을 수 있고 또 배당락 1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있더라고요. 아빠 이제 추가 설명하면은 해주시오. 이 전체 주식에서 이렇게 떨어진다 그런 의미도 있을 건데 왜냐하면은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는 일반 개별 주식을 했을 때 배당을 받기 위해서 그날까지는 보통 우리나라 같은 24일까지는 네. 가지고 있어야 네. 한 달 뒤에든 뒤에 배당이 한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24일, 25일이 크리스마스라고 보면 네. 24일까지는 가지고 있어야 돼. 네. 종가까지. 네. 그럼 26일 날 장이 열리면 네. 이때는 팔아도 네.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자기가 예를 들어 삼성전자 1000주를 가지고 있다. 네. 1000주를 가지고 있는데 23일까지 네. 가지고 있는데 24일날 팔아버렸네. 네. 왜냐면 사람들이 배당 준다고 막 사는 거야. 네. 아, 주식이 올라서. 주식이 올라. 네. 네. 근데 배당금은 1,000원을 주는데 네. 그날 1,000원이 1,500원 올라버렸네. 그러면 내일까지 가지고 있다가 네. 배당을 1,000원 받는 것보다 오늘 배당이 주식이 올라가기 더 좋잖아. 네. 그럼 사람들이 팔아버릴 수도 있잖아. 네. 네. 그러니까 23일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배당을 안 줘. 이날까지 가지고 있어야 돼. 무슨 말 알았지? 24일까지. 근데 25일이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26일이 되잖아. 네. 이날은 안 가지고 팔아도 네. 배당이 나오는 거야. 네. 왜냐면 24일까지 종가까지 가지고 있었으니까. 네. 26일 되면 사람들이 배당을 받았으니까 팔라 하는 거야. 네. 이때 배당 나기 돼. 떨어진다고 말이야. 배당 나길 날은 그러니까 어느 날까지는 가지고 있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그 다음 배당 받는 날까지 장이 끝나는 날까지 가지고 있다. 그 다음 날은 네. 주식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 그걸 배당 나기라고 많이 하는 거야. 왜냐면 주식이 배당을 받을 테니까 어차피 그걸 팔고 다른 주식을 사거나 이러려고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렇게 계산을 되는 사람. 그게 배당 나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그러니까 배당이 있고 배당 나기 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그러니까 주식에 대한 용어를 정리하자는 거지. 우리가 뭐 이날까지 가지고 있다가 우리는 이렇게 할 건 사실은 아니잖아. 우리는 ETF를 할 거기도 하고 또 배당을 많이 주는 은행주를 살 거기도 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네. 자, 아빠가 이제 저 설명할 거는 패시브 펀드라는 게 있고 네. 그 다음에 뭐 있지? 액티브 펀드라는 게 있어. 네. 보통 인덱스 펀드, 패시브 펀드가 같은 말 비슷한 말인데 수동적인 펀드야. 이거 펀드라는 거는 인생이 군대 있을 때 그 후배가 했다는 펀드 매니저 그래서 그런 증권회사에서 펀드를 만들어고 운용하는 거기에다가 자기가 돈을 넣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직접 투자를 안 해도 거기서 불려주거나 그렇게 하는 거야. 지수를 따라가면서. 네.
근데 이 펀드에 투자를 하면 뭐가 발생하노? 자기가 안 하기 때문에. 수수료. 수수료가, 운영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좀 불리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안정적이기도 하고 그런 건 있지. 근데 액티브 펀드라는 건 뭐냐면 이 용어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이 지수의 수익률을 넘는 초과하는 이익을 받고 싶은 거야. 이게 곱하기 2를 하거나 예를 들어서 S&P 500의 주식이 10% 올랐을 때 이거는 20% 올라. 그런 것도 있어. 그런 거라든지 그 조건을 좀 변경해 가지고 수익을 많이 하기 위한 그런 펀드가 있단 말이야. 우리는 이런 펀드를 위험하기 때문에 안 하면 되고. 그러니까 이런 펀드가 있다는 것만 이해하면 되고. 예를 들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테슬라 또 테슬라가 10% 오르면 그 주식이 20% 오르는 또 주식도 또 있다. 그런 주식도 있단 말이야. 그런 주식은 위험하겠지. 완전 수익률이 극대화될 수는 있는데 10% 떨어지면 20% 오케이 옳지. 10% 떨어지면 20% 떨어지면 이 주식.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럼 테슬라가 10% 오르면 여기 펀드에서는 20% 오른 수익금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떨어지는 이제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궁금한 게 저는 아. 만약에 내가 100만 원 투자했는데 이게 10% 떨어졌어요. 만약에 100% 떨어졌어요. 그러면 200만 원어치를 기호 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지. 마이너스는. 그러면 그래서 항상 더 있어야 되는 거야 돈이. 그러니까 100% 떨어지면 내가 100만 원 투자하면 100% 떨어지면 내가 200만 원을 걔한테 줘야 되는 거야. 줘야 되지. 없으면은 자기 그 차비들하고 투자를 못 하거나 네. 자기 다른 데서 파산되는 거. 파산되지. 파산되거나 또 집어넣어야. 갑자기 또 여기서 우리 안 배우는 건데 음. 선물이라는 게 있고 선물. 옵션이라는 게 그건 뭐예요? 선물이라는 거는 자 그게 약간 ETN이라는 게 ETF라는 게 있고 아 이게 아빠가 여기 상품 적은 거예요? 여기 어. 적어놨던데? 선물은 뭐냐면은 금이나 유가나 네. 뭐 가스 그다음에 그 농산물, 농수산물 이런 거를 지금 현재보다 2개월, 1개월 뒤에 네. 앞선자야, 앞선자. 네. 그때 거래 가격이 얼마 될 것을 지금 예측을 해가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점에서 두 달 전에, 두 달 후에, 네. 두 달 뒤에 내가 이 현물 가격이 얼마 할 거라고 미리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배출 생각해보자, 배출. 네. 배출을 그 실제로 농사 짓는 사람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작년에. 올해 배출값이 한 달에 뭐 2,000원이었다. 네. 그러면 내년에 좀 오를 걸 감안해가 2,500원을 해갖고 내가 다 살게 이라고 미리 계약을 하는 거야. 계약을 해놨지. 그거는 2,500원이 선물이야. 선물 가격이야. 아, 이해했다. 근데 배추 가격이 배추가 농사가 안 돼가 3,000원이 되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농사 짓는 사람은 손해제. 네. 3,000원에 팔 수 있는데 그 짓는 사람은 500원을 했잖아. 그러니까 이걸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워. 그러니까 이걸 먼저 후에 발생할 거를 미리 대비해갖고 라니냐다 무슨 뭐 기후 조건이다 이런 걸 다 이제 예측해가지고 하기 이거 어려운 거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거는 이제 펀드 매니저나 그런 사람들이 하고 그런 선물을 거래하는 수식이 따르다 말이야. 그래서 선물이라는 거야. 그런 거는 WTI라고 했지. 서부 텍사스 원유 그 셰일가스라고 바위에서 석유 뽑아내는 거. 그 다음에 그 중동 석유. 그 다음에 금, 은, 뭐 농산물 이런 걸 보통 그렇게 선물 거래를 하죠. 선물이라는 거는 앞선자 앞에 두 달 뒤에, 세 달 뒤에 미리 그 가격을 지불해가 샀다가 그게 손해가 볼 수도 있고 뭐 이익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지. 그게 선물이라는 거. 그거는 개념 알고 있으면 돼. 옵션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미리 내가 어떤 10% 정도 이 옵션은 아빠 정확하게 그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패스. 없기 때문에? 오케이. 패스. 근데 이 어지간하게 설명했다는 오케이. 이게 잘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질문 내용이 추가로 있습니까? 자, 그러면 네. 자기가 배당 성향이 강한 네. 미국 주식 3개, 네. 한국 주식 3개를 골라오라 했는데 네. 자, 공부를 해왔으면은 우리 공주부터 네. 일단 여기서 이건 뭐 추천을 하더라도 뭐 보는 사람들이 야, 저 주식 좋다 이러진 않을 거니까 우리끼리 그냥 하는 거니까 네. 자, 미국 주식 3가지 중에 하나 3가지 발표해 주세요. 고배당주를 알아보라고 하셔가지고 검색한 걸 그냥 가져왔는데 네. AT&T, AT&T 오케이. 코카콜라, 코카콜라. 리얼티 인컴. 리얼티 인컴 좋습니다. 네.
혹시 AT&T가 뭐하는 회사인지는 검색. 통신업계 대표 기업이요. 오케이. 또 코카콜라는 우리 잘 알고 있고. 네. 또 리얼티 인컴. 리얼티 인컴은 뭐하는 회사입니까? 매달 배당을 지급하는 부동산 투자 신탁. 오. 이 본인이 이제 앞으로 연금 계좌나 아니면 IRT 계좌에서 이 주식을 살 의향이 있습니까? 좀 더 알아보고 살 의향이 있습니다. 혹시 ETF는 알아보셨습니까? 미국 ETF, 아 ETF요? 배당주 ETF, JEPI, JP, ASCHD, JEP, SCHD, 네. 예, JPQ. JPQ, 오케이. 근데 이 SCHD가 좀 유명한 것 같아요. 아, 유명하게. 네가 사고 있는 SPYD는 왜 때문에? 고배당주 위주로. 고배당주 SPYD는? SPYD는 안정적인 좀 고배당주는 얘네보단 좀 약한 거 아닌가요? 자, JP는 어디 지수를 추종하는? 그것까지는 못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한국 주식은? 타이거 아웃. 어. 아빠가 타이거 머시기 사라고 했던 그래, 타이거. 타이거, 아리랑 맥커리 인프라. 맥크리 인프라. 네. 아리랑은 뭡니까? 이것도 이름만 알아봤습니다. 나잘 모르겠어요. 자, 타이거가 타이거는 뭐고, 뭐 아리랑은 뭐고, 뭐 코덱스는 뭐고, 혹시 아나? 아십니까? 걔네가 투자사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실 뭐. 투자사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전- 걔네가 상품을 ETF 상품 그냥 만드는 고배당주만 알아봤는데. 회사 이름으로 알고 있어요. 자, 방금 뭐지? 네. 타이거라는 거는 그 미세가 어렴풋이 알고 있는데 미래에셋에서 오. 미래에셋이 타이거라면 미래에셋에서 만든 ETF를 앞에 타이거를 붙여요. 자, 삼성 투자증권에서 만든 건 뭐다? 코덱스. 뭐 그 또 요즘 RISE라고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뭐 신한 어디 이렇게 각 그 투자증권 회사에서 네. 자기가 만든 자기 회사에서 만든 그걸 알기 위해서 그렇게 붙여놔. 타이거, 코덱스, 아리랑 뭐 이렇게 붙여놔. 네. 타이거는 미래셋이다. 코덱스는 삼성 투자증권이다. 아리랑. 뭐 그렇게 말하면 아빠 찾아봐야 되겠다. 맥커리 뭐. 인프라. 맥크리 인프라는 회사는 네. 뭐냐면은 그 미승이 맥크리 인프라 혹시 기억나는 거나 네. 예. 뭐라든 저 뭐야 원래 국도 도로나 터널이나 뭐 이런 토목공사 그 뭐야 그 뭐라고 하지? 인프라. 이 인프라를 교통 인프라를 원래 국가에서 다 만들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개인 사기업이 만들어서 그 통행료를 받는 거예요, 걔네가. 그거를 깔고 받는 회사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맥크리 인프라라는 거는 교량, 도로, 그다음에 뭐 터널, 뭐 터널 지나면 터널 만들어 놔서 저 통행료를 징수한단 말이야. 몇 년 동안 그럼 너가 도로를 지주고 그 통행료를 너가 받아라 이렇게. 거기에 배당을 많이 주기 때문에 아빠가 이제 좀 추천을 하긴 했고 그런 거지. 그럼 보민이는 다 네. 됐어. 그럼 아들. 또 좀 겹치는 것 같은데. 야 겹쳐도 상관없어. 국외 그게 MPLX NP, MPLX MPLX LP 또 LP. MPLX LP라는 석유주 오케이. 이거요. 알트리아 그룹. 알트리아 그룹. 알트리아. 오케이. 알트리아는 담배 회사고요. 아하. 그리고 원메인 홀딩스. 홀딩스 이건 뭐 안에서. 이거는 이제 개인이랑 자동차 그룹에 이제 대출 금융하는 회사인데. 네? 대출해주는 회사. 대출? 금융회사. 은행 같은 느낌. 이게 국외 개인 주차준 거고요. 해외 ETF 중에 VYM. 오케이. VYM. 오케이. 뭘 맞네. 너무 많네. 그냥 일단은 이게 뭐 우리가 더 공부를 해서 할 거니까 자기가 공부해 온 거를 또. 그리고 SDY. SDY? 음. SPYD랑 비슷한 거 아니야? 오케이. SDY. 그리고 HDB. 뭐 이런 거 준비했고요. 이게 어떤 지수를 추정하는 걸 얘기를 해줘요.
그 정도 SDY는 S&P 500? 지수, S&P 500, 1500 지수, 오케이. S&P 1500을 오케이. 규정하는 VIP가? SDY 요. SDY가. SDY가 이제 S&P 1500 지수를 규정하고 나머지는 YV 발음이 너무 DBY는 다우존스를 규정하고 DBY로 언제 말했어? DBY가 안 했나? VIM이랑 H. 이제 좀 헷갈리네. 어쨌든 다 추정하는 게 있는데 제가 몇 개 오차는 것도 있고요. 아, 네. 국내는 네. 국내는 ETF 말고 그냥 주식을 3개 준비했는데 네. 한국 쉘 석유, 오. 한국 쉘 석유랑 바로 발음이 안 되네. 음. 한국 쉘 석유랑 삼성화재 우랑 나가고 말한 거 아니야? 고려 아연. 발음이 왜 이러지? 고려 아연 이렇게 3개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 미성이가 한 것 중에 내가 아빠가 찝어줄 거는 찝어준다기보다는 약간 동의하는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지양했으면 좋겠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담배에서 있잖아. 네. 아무리 우리 배당을 많이 주거나 하는 회사라도 그런데 내가 투자를 해서 이익을 받는다는 거는 아빠는 좀 반대한다는 거야. 그런 거는 좀 제외하고. 왜냐하면 다른 좋은 주식도 엄청 많잖아. 예를 들어서 보민이가 지금 근무하는 그런 직업적인 걸 보면 실버 산업, 그다음에 그 여자들 화장하는 품 이런 기업이라든지, 네. 그런 기업이라든지 뭐 그런 기업들, 그다음에 생명연구, 그다음에 우주항공, 뭐 섹터들이 엄청 많아.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전기차, AI 할 것도 많은데 내가 담배 회사에 투자해갖고 배당 좀 많이 받을 건 아빠는 이제 그렇게 지향을 하고 싶다는 말이야. 우리가 뭐 하고 싶어 하는 데는. 그 다음에 고려아연이라는 회사는 최근에 이슈가 있는데 이게 아마 그 경영권 분쟁 때문에 이게 아마 있을 거야. 이런 회사는 조심을 해야 돼. 배당을 많이 준다기보다는. 이게 나왔지 않아요? 고려아연? 이 사람도 고려아연 샀다고 했던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를 현재 이슈나 나왔던 것 같아. 이런 거를 산다고 그런 거를 찾아봐야 돼. 아빠는 국내는 이분이 저 정영주 지연이가 배당 투자하고 나는 50원 됐다. 이분이 주로 투자하는 게 금융주식에 많이 투자하는. 금융주가 망하지 않는 회사 그리고 배당을 많이 주는 거. 배당 성장이 굉장히 강한 거야. 하나 금융지주. 예를 들어서 아빠 맥그린프라 그다음에 미국에는 AT&T가 있다. 우리나라 SK텔레콤 네. 이런 회사들이 사실은 통신주 있는 회사들이 주식들이 크게 이렇게 뭐 대꼬박가 그러나 그게 적으면서 배당을 많이 성장해 하는 이런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더 공부를 해서 자기 계좌에 연금 계좌도 이제 새로 다 만들 거니까 민생이도 만들 수 있으니까 네. 만들어 가지고 네. IRP 계좌에도 그걸 투자를 하고 네. 그다음에 지금 CMA 계좌에 들어있는 것도 또 분산해서 네. 금도 투자할 수도 있고 채권도 투자할 공부를 다 해가지고 네. 어쨌든 일반 주식보다는 배당 성향이 강하고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으면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주식에 투자를 해물어서 아빠가 그랬던 그런 실패하지 않는 그런 주식 투자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로 하고 아빠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거는 질문을 한번 내볼 테니까 주식 투자는 T가 아니라 T다. 앞에 T는 뭐고 뒤에 T는 뭐 이게 한번 메모를. T가 아니다. 주식 투자는 T가 아니고 T다. 트레이딩이 아니라 오호. 투자다. 투자다 T. 전전데. 자, 아빠 따라해봐. 주식 투자는 따라해. 주식 투자는 투자는? 타이밍이 아니라 타이밍이 아니라 타임이다. 타임이다. 따라하세요. 주식 투자는 타이밍이 아니라 아빠 함. 주식 투자는 주식 투자는 타이밍이 아니라 타이밍이 아니라 타임이다. 타임이다. 우리가 시간을 사는 거야. 주식 투자를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타이밍을 사고 팔아서는 우리가 희망이 없다. 우리 시간을 사야 돼. 꾸준하게 배당 성장하는 주식,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 고배당 주식에 우리가 오랫동안 시간을 사는 그런 주식을 투자를 해서 실패하지 않는 주식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것으로서 억지로 록스클럽 두 번째 책 네. 배당 투자 나는 50이 은퇴했다 네. 마치겠습니다. 박수.
사진 한번 찍어. 책 얘기는 별로 안 했지만 가까이 와가지고 요 와서 한번 찍고 찍어 팁 좀 된다. 너무 멀잖아. 됐어. 그냥 가까이서 하나 찍어야지. 썸네일. 썸네일 없잖아. 네. 맞지? 그냥 떠나놨네.